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시장 이슈들 나눠볼게요.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또 방송 많으셔서 네. 힘드신데 그래도 저희 랩소디는 힘내서 해주셨으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네. 보시면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저 랩소디를 보시면 돈을 버십니다. 제가 이게 진짜 왜냐하면 네. 사실은 저희 이제 그 미국 주식 미국 장이 사실은 올해까지는 우상향 장일 것 같고요. 사실은 미국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보십니다. 사실은 웬만한 거 다 투자하시면 돈을 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저의 하루 루틴을 잠깐 말씀드리면 11시 반에 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시 반에 장이 열리면 그때부터 이제 좀 보다가 5시 반에 장이 마감할 때까지 이제 대충 보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거의 빨간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고 이제 전반적으로 장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기본적으로 특히 트럼프가 이제 들어서면 특히 매그니피션트 같은 경우는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할 것 같고 트럼프랑 식사를 하는데 상당히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공짜 점심은 없고 공짜 식사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식사에 대해서 공짜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만 다 나중에는 다 식사 대가는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 보면서 때 트럼프는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괜찮은 대통령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타국에서는 정말 끔찍한 대통령이지만 정말 괜찮은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의 이슈는 좀 전에 끝났죠. 잠깐 젠순왕 CES 기조연설이 있었고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젠순왕 때문에 가려졌지만 삼성전자 CES 있죠. 기조연설도 네.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좋다. 오늘 너무 예, 주제 좋아요. 네. 좀 있었고 사실은 이거 말고 소니 기조연설도 있었고요. 기조연설이 많았습니다. 많죠. 예, 네. 그것도 준비하려다가 너무 많아서 두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디즈니하고 푸보 TV라고 있습니다.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합병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가서 승자는 누구인지에 관한 얘기고 이게 이제 이슈가 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어느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지 디즈니가 이걸 왜 합병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요 시장이 이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향후에 어떤 시장으로 가는지 이게 이제 스트리밍으로 가는 시장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OTT 시장이 스트리밍으로 가는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에는 저장했다 다시 보는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스트리밍 전쟁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같이 이렇게 스포츠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즈니가 지금 ESPN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후보도 약간 스포츠 전쟁인데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가 스포츠 쪽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장이 전쟁터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의 저작권이나 이런 중개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싸게 팔리거나 요게 이제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된 시장들이 이제 앞으로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푸보가 이제 엄청나게 200몇 %가 뛰었습니다. 하루 만에. 요거에 관련돼서 이제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짜요? 예, 요게 좀 이따 보시게 우와. 예, 요거 좀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버도 네. 좀 눈길을 좀 끕니다. 네. 우버는 사실은 몇 년 동안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 말부터 흑자가 됐고 올해 되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버가 사실은 공유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음식 배달이나 이 딜리버리 서비스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SWOT를 분석해 보면 사실은 그쪽에 괄목할 만한 사실은 공유 차량 이 기술이 뛰어나지만 성과를 낸 거는 딜리버리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쪽에 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쪽의 업체들을 더 성과를 내고 있고 그쪽에 SWOT를 분석하면 그쪽에 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익을 내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서 더 수익을 냈고 4분기에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실적을 보니까 네. 4분기 이번에 이제 2024년도 4분기에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성과를 엄청나게 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5억 달러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음껏 하세요. 네. 아닙니다. 마음껏 네.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주목을 안 받고 있는데 TSMC가 어느새 어제 보니까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맞아요, 아무데도 TSMC. 기사가 안 났습니다. 네, 맞아요. TSMC. 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음. 이게 왜 기사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아무래도 오늘은 젠스낭에 엄청 사람들이 좀 네, 관심이 근데 쏠려 이제 있더라고요. 기사가 안 나왔더라고요. 22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계속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올해 잘하면 300달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20달러고 근데 계속 찍고 있습니다. 지금 TSMC가 지금 지난해 뭐 어쨌든 그 제가 볼 때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약간 스파이 사건이 있고 나서 계속 떨어졌는데 19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150달러 밑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사건이 묻혀지면서 조용히 있으면서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200달러 넘어가면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주 이런 거 하면서 젠슨왕과 그 엔비디아가 뛰기 시작하면서 같이 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트럼프 공짜 식사 없다 요 얘기는 얼마 전에 이탈리아랑 지금 그 스페이스X가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블룸버그 기사가 났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엄청나게 그 반박을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이든이 계속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요 얘기 오늘도 뭐 했어요? 예, 했습니다. 요 얘기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준비된 영상 자료 보면서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자료를 준비를 네.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 영상입니다. 네. 네,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저기 이제 화면인 거죠? 네,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네. 예. 현장에서 이제 준비한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했던 영상이고요. 멋있게 등장하세요. 들고 등장했네. 예, RTX 맞아, RTX. 예, 블랙에 RTX. 탑재된 거죠. 예, RTX 50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건 이제 RTX 이제 새로운 게임용 칩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RTX 50 이 칩 가격은 549달러에서 1999달러 상위 모델 이달 말 출시될 예정이고요. 하위 모델은 다음 달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황 CEO는 549달러 이제 여기 써 있네요. 여기 얘기하고 여기 가격이 쭉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위에? 중국형 게임 칩이 이제 1,600달러에 판매되는 이거고요. RTX 4090과 비슷한 성능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게임용 칩에 관한 얘기라고 하고 이런 설명을 쭉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엔비디아가 글로벌 완성차 1위인 도요타하고 협력 사실도 이번 날 좀 공개했습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 칩과 자동차 운영 체계인 도요타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협력을 같이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모델에 대한 여기 이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쭉 얘기하려고 쭉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 칩이 도요타 차 여러 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 AI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가장 이날 얘기 많이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황 CEO가 얘기했던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물리학적으로 다만 그 코스모스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코스모스에 관한 얘기. 코스모스 그러니까, 하두더라고요. 예, 물리학적으로 얘기한 이제 챗GPT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걔네가 이제 얘기하겠다고 했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할 챗GPT 같은 것들을 자신들이 내겠다고 한 건 AI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미래의 로봇공학과 자율주행처럼 물리적 AI를 자신들이 내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신들이 로봇의 챗GPT 모먼트를 내겠다고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챗GPT 같은 걸 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코스모스라고 해서 본인들이 내겠다고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들이 내서 앞으로 선보이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이제 AI 모델은 방대한 양과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얘기하는 이제 코스모스를 사용하면 최소한의 실제 데이터를 기하급수로 하는 데이터로 만들어서 하는데 시간이 절약된다고 하면서 보통 이제 만 14일 정도 걸리는 것들을 자신들이 하면 이제 뭐 몇 시간 만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실제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 민주화 AI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만들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 3D 환경에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필요한 시간과 자본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천만 시간의 분량을 14일 만에 처리하는 CPU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이고 도크나이저도 기존 처리 시간보다 12배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메타가 하는 라마 3 언어하고 좀 비슷하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라이선스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현장에서 나가는 요 분을 보시기 위해서는 수천 명이 이제 줄을 서서 했고요. 유튜브 채널도 이제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터졌나요 서버가? 이야. 10만 명의 대기가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1만 명이 줄을 섰다고 하던데 현장에서는 네. 유튜브는 10만 네, 명이 대기를 네, 하고 네. 있어요. 야.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저는 나중에 봤습니다. 나중에. 아, 네. 진짜 엄청나네요. 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실시간으로도 움직이기도 네,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지난 일론 머스크 로보택시 때보다 영향력이 더 커서 네. 근데 더 세련되고 네. 더 짜임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짜임새가 있었고 네, 로보택시는 실망감이 많았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애플 보는 것 같았어요. 느낌. 잡스. 네, 애플의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약간 어설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그날 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이제 관련주도 네, 오르더라고요. 약간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음악도 좀 좋았고 여러 가지 음악이 되게 멋있었어요. 네. 그리고 웅장함도 있고 약간 오페라를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오. 그림이나 이런 음악이나 이런 것도 웅장함이 좀 있었고 이 샷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카메라 워킹 같은 거 좀 보시면 제가 PD라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워킹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죽 자켓이 좀 이뻤어요. 좀 비싼 건가요? 네, 비싼 그때 예전 거랑 좀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가요? 약간 네. 악어 가죽 느낌이 나면서 오, 약간 이렇게 좀 좋네요. 예, 네. 이뻤습니다. 그래서 음. 약간 콘서트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와, 저 위에도 뭘 해놨나 예, 예, 봐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문양처럼 이게 이 문양 보시면 요 문양이 이렇게 약간 빗살무늬 같은 문양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다 시간이 가서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우주 같다, 우주. 예, 우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이제 잠깐 가보실까요? 다음은 그 여기에 또 마이크론 칩을 써서 네. 그 하이닉스가 쭉 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쫙 빠졌습니다. 네, 마지막에.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예,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마지막 네. 장면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 한번 네. 들어볼게요. 요 장면은 없고요. 거기에 전체 그림에 제가 잘라서 그런데 아, 요 장면은 그렇구나. 안 빠지는데 마지막에 블랙을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 네, 로봇 네. 쪽 네, AI 네. 쪽 보여주다가 예, 마지막에 싹 빠지는 장면이 네. 있습니다. 예. 아, 풀 영상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네. 여기서 편집을 해서 제가 없는데 마지막 장면에는 싹 빠집니다. 네. 우와. 네. 예, 여기서는 없는데 제가 마지막 장면 편집을 해서 없습니다. 예. 다음 장면 약간 삼성 그림 잠깐 보시겠습니다. 삼성도 뭘 했죠? 네. 삼성 우리 애국심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심을 봐줍시다. 네, 삼성입니다. 예, 삼성은 오, 일단 잘했네요. 일단 홈 AI에 맞춘 초개인화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 AI라는 점이 좀 이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삼성은 좀 홈 디바이스 쪽으로 홈 많이 디바이스 준비를 쪽을 했더라고요. 맞췄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종희 삼성전자 부문장이죠. 이분이 이제 홈 부문장이죠. 디바이스 말씀하신 대로 약간 아기자기한 거. 아기자기하게 했고 예. 오히려 그 SK 쪽의 스케일이 좀 더 컸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 SK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네. 약간 이런 거 해서 UI 쪽에 좀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쪽에 잘 맞춰서 이제 나오셨네. 예 나오셨습니다. 가죽 자켓 입어주시지. 양복을 또 아, 예, 입으셨네요. 예. 네. 예, 말씀도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달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갤럭시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PC 기능을 해서 이제 이런 거를 대거 선보이면서 이게 뭐냐면 건강 쪽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전반적으로 이제 맞춤형으로 많이 맞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맞추는 약간 헬스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해서 이런 걸 많이 했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홈 디바이스 집에서 할 수 맞아요, 있거나 집에서. 사람하고 맞춤형 이런 걸 쪽으로 많이 했으면서 터치나 스크린이나 신제품들을 많이 맞춤형으로 하는 부분들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냉장고 속 식재료나 이런 것도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 AI 쪽으로 많이 맞춤형을 많이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크린 속에서 식재료를 즉석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렇게 편리함 쪽에 좀 많이 맞췄습니다. AI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집에서 뭐 맞춤형으로 AI를 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존 배송이나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는 부분에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인 현대차그룹과 파트너 협업 사례도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선박용 뭐 스마트 싱크나 뭐 이런 솔루션 같은 것들이나 선원들이 뭐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맞추고요. 그다음에 현대차하고 같이 했던 차량용 스마트 싱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원격 제어 이렇게 보시면 헬스나 이런 부분들이나 집에서 잠잘 때 뭐 심박수나 이런 부분들 맞추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무실이나 호텔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스마트 싱크 프로세스라든가 이렇게 잠잘 때 하는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맞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거 외에도 이제 2023년도 기준으로 사회공헌이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23년 기준으로 66개국 260만 명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 프로그램과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앞에가 기술력이라면 여기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하드웨어 쪽이 좀 엔비디아가 강하다면 삼성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많이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디바이스, 네, 홈 네. 가전 뭐 네, 이쪽으로 네, 좀 네. 치중을 네.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맞춤형이 된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조금 뭐가 좀 아기자기했다. 아니 그죠? 좀 앞서가는 뭐가 좀 나오지. 그게 없었고 네.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HBM 신제품이랑 네. 유리 기판 쪽 그쪽도 네. 같이 하드웨어 쪽으로 뭐 새로운 혁신적인 뭐가 좀 그러니까 뭔가 엔비디아는 뭔가 좀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게 미래였죠, 완전. 네.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걸 새롭게 뭐 한 듯한 느낌이라는 느낌. 그 기사 그 헤드라인 중에 재밌었던 게 젠슨왕이 다 해 먹었다 이런 이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미래를 다 해 드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뭘 기대하고 뭘 줄을 쓰고 이런 걸 보면 아실 것 같아요. 그쵸, 현장에서. 맞아. 줄을 네, 그러니까 어떻게 기대하고 뭘 기대하고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아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줄을 쓰고 얼마만큼 기대하고 어떤 연설을 보려고 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 아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잠깐 이제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디즈니하고 이제 푸보가 합병했다는 얘기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디즈니하고 푸보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6일자로 했는데 요 잠깐 보시면 디즈니하고 푸보하고 합병을 했는데 요 오른쪽에 보시면 251.39 하루 만에 이만큼 뛰었습니다. 예, 두 개가 이제 합병을 했는데요. 요만큼이 뛰었습니다. 근데 디즈니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원래 이제 그 전에 원체 이게 주가가 낮다 보니까 푸보 TV가 주가가 낮다 보니까 이제 3.62달러밖에 안 뛰어서 그런데 이게 251.39% 엄청나게 많이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디즈니는 떨어졌구나. 예, 디즈니는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떨어졌는데 디즈니가 합병을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합병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관련 기사가 뉴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뉴스입니다.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큰 뉴스고요. 사실은 이제 월트 디즈니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합병으로 훌루 라이브 TV 푸브를 경합해서 북미 지역 620만 가입자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푸브가 강점은 스포츠 스트리밍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스포츠 스트리밍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강점을 좀 가지려고 이번에 하게 된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강점을 갖게 된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점을 가지려고 하게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디즈니는 ESPN이라고 스포츠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ESPN은 스포츠에서 강점을 완전히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ESPN은 한국에서도 이제 예전에 같이 했던 스포츠 채널을 갖고 있었던 회사인데, 저는 이제 이게 올해부터 넷플릭스도 계속 스포츠랑 계약을 계속 맺고 있고 확장성을 이제 OTT가 이제 한계성을 좀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OTT가 기본적으로 드라마나 예능으로는 이제 한계가 온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라이브의 시장에서 뭔가 확장성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OTT가 이 시장까지 지금 만약에 점령을 하게 된다면 레거시 미디어는 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레거시 미디어는 진짜 이 시장을 만약에 이 나머지 OTT가 갖게 된다면 저는 진짜 유튜브하고 OTT가 다 점령하게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텔레비전 시대가 네. 이제 바뀌는 거죠. 예, 이제 네. 기존 텔레비전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두 시장은 정말 저는 필요가 없는 시장이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필요가 없다고 보는 시장이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다 이걸 보게 되는 거고 이미 쿠팡이나 축구 중계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나라는 쿠팡을 그냥 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실제로도 그랬었죠. 네, 그렇게 되고 네. 있고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많이 보게,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미 그 케이블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내고 보던 시장에서 이제 이게 약간 네트워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MLB나 이런 거는 돈을 내고 이제 유료 가금을 하면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저렴하게 보는 시장을 조금 되게 시작했어요. 연간 회원을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연간 회원을 조금 내면서 이제 전체를 보게 되는 시장으로 좀 확장되고 있는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레거시 미디어는 ABC나 뭐 CNBC나 이런 큰 방송사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런 대형 방송사가 되면 이제 중소 방송사들은 통폐합이 되면서 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재편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대형 이런 OTT사들이 전부 다 이제 스포츠 시장까지 저는 다 장악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이런 판권도 다 될 것. 근데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렇게 되면 프로 스포츠만 살아남지 않을까. 스포츠 자체가요? 네. 왜요? 그러면 중계가 가능한 대형 스포츠만 될 것 같아요. 조그만 스포츠는 중계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계 가능한 스포츠들만 뭐 수익성이 있는 스포츠만 살아남겠죠. 그렇죠. 프로 그죠? 스포츠들만 대형 프로 스포츠들만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뭐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돈이 크게 투자돼서 판권이 가능한 스포츠들만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게 시발로 해서 제가 볼 때는 OTT가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스트리밍 시장에 OTT가 들어가게 되면 이 망 사용에 관한 이슈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트리밍 시장이 전 세계에 계속 지금 나오는데 이 망 사용에 관해서 지금 전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니까 이 이슈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유튜브도 그렇고 지금 모든 OTT들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망 사용료를 우리나라가 인프라를 깔았는데 아무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법안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무지하다 그러나 인식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인식이 없고. 예, 네. 아무도 내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내야지 좀 수익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 TSMC. 예. 엔비디아 강철 속에 반도체 수요 공급이 급증하면서 이제 사상 최고가. 제가 이 10년치를 거의 가져온 건데요. 10년치. 주가 와. 이를 제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10년치. 제가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이 주가를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10년치를 제가 쭉 뽑아왔습니다. 그래프를 쭉 뽑아왔는데 이게 10년치였습니다. 이렇게 1998년부터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쭉 뽑아왔는데 보니까 220.01 이게 중간에 보니까 더 뛰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세미컨덕터에 사여해서 폭스콘 영향이 크더라고요. 폭스콘 영향이 커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쭉 영향이 컸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영향이 컸습니다. 엔비디아 강세 속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힘입어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해서 이제 220.01달러고 계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 연말부터 계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계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TSMC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200달러를 넘었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계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폭스콘 호실적이 폭스콘이 엔비디아에게 영향을 미치고 엔비디아가 TSMC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 상승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같이 맞물려 있으면서 하게 되는 게 파운드리 분야니까 이제 하청을 계속 주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상승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 그때 이제 이 하락기가 좀 있었지만 요때 이후는 계속 상승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상승세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AI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지금 다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해에서 올해도 상승세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건 진짜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이분 제가 볼 때 이거 뭐 막판 힘겨루게 하는데 이분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분 이분 바이든 이분. 네. 사면 출생 신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분 끝까지 하겠다 그러고 트럼프 그만하겠다는데 사면하시고 출생 시민권 폐지하겠다 그러고 시추 전면 금지하게 이 시추 요거를 지금 이분이 이제 이분은 이제 그거잖아요. 기후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천연자원 개발하시는 분이잖아요. 또 네. 저분은 네. 서로 대척점에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번이 석유 천연자원 굴착 이거 금지한다고 또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또 드릴링 자유화 이 공약을 하셨어요. 트럼프는 네. 이거 완전히 트럼프 이거 하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다음날 바로 취임 다음날 바로 이거 없애겠다고 한 거 이거. 아이고.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바로 이거 하겠다는데. 굳이? 2주간 최악의 대통령이 되는 네. 건가요? 네. 이게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면적인데 이걸 지금 금지하겠다고 2주 동안 뭐 하겠냐고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분이 왜 이러시는지. 왜 그러실까요? 마지막 고집인 것 같아, 그냥 고집. 고집 부리고.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제가 보니까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최악의 오. 대통령. 역대 왜냐하면 특히 맞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최악의 대통령. 맞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끝나면 영토를 엄청나게 많이 뺏기는데요. 그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으킨 전쟁이다 보니까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도 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다 태클을 걸고 싶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예. 더 최악의 대통령이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도 저도 못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 랩소디 끝날 시간. 아니 하셔야 됩니다. 예. 10분 더 끝날 해주십시오. 시간이라서 제가 아닙니다. 5분 더 5분만에 해주세요. 할게요. 5분만. 10분 더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됐는데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10만 달러 됐죠. 네, 됐습니다. 돌파 얘기하시면서 같이 이제 가격 빠르게 한번 보고 제가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려볼게요. 10만 1,700달러 선 됐고 뉴욕 증시 중에 됐어요. 뉴욕 증시 계속 이제 반영이 되면서 트럼프가 이제 공식적으로 의회에 등록이 됐거든요.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56.3으로 여기 보이시죠? 56.3으로 이제 좀 올라서는 흐름입니다. 근데 알트코인들 흐름도 되게 좋았어요. 특히나 리플이 계속 좀 강세였거든요. 일주일 동안 20%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뉴스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 이제 들려드릴 뉴스는 일단은 이제 리플 쪽 뉴스예요. 그 RLUSD라고 해서 리플이 얼마 전에 냈던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미카의 법안을 말씀드렸어요. 유럽 연합의 암호화폐 시장 규정이에요. 규정. 그 규정이 시행이 되면서 테더의 대안으로 이제 리플의 LUSD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타이밍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미카가 시행이 되고 그 미카의 테더가 위협을 받아. 그러면 이제 어떤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가 될 것이냐. 그 대안으로 이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미카의 규정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유럽에서 테더가 12월 30일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RLUSD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RLUSD의 그 발행과 그 과정 자체에서 리플 소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리플 가격에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리플은 호재가 있었지만 그 호재를 계속 쭉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리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피터 브렌튼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리플의 시총 5천억 돌파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피터 브렌튼이 제시한 차트 분석인데 사실 이제 저도 요거를 보고 이해가 좀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주봉 차트상 하프 마스트 플래그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상대로라면 리플 시총이 5천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6주 이내에 하프 마스트 플래그 패턴이 완성이 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기조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기술적인 분석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 ATM 설치가 이제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상으로 이제 사진이 나왔는데 미국 점유율이 이 또한 81%다라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ATM기 설치가 크게 증가를 했고, 비트코인이 ATM 시장을 또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ETF, 전 세계에 2217대 비트코인 ATM이 추가 설치가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6.02%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 이제 전 세계 비트코인 ATM기는 38,768대로 집계가 됐고, 이 중에서 31,500대 정도가 미국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TM기를 통해서 이제 꾸준하게 비트코인 수요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유럽 쪽에서는 ATM 성장세도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ATM기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도대체 하시는지 요건 제가 좀 공부가 더 필요한데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비트코인 ATM기가 이게 존재한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근데 하실지. 저게 나와요? ATM이? ATM기래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설치가 되고 있대요. 저 봤어요. 근데 네, 봤는데 아니 저가 이제 편집할 때 저게 있더라고요. 네. 저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좀 물어볼게요, 주변에서. 그래서 외신에 있긴 있는데 저게 네. 진짜 있는 저는 저게 상징적인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실제 존재해요. 존재하고 그 환전소 같은 거래소도 그러니까 있어요. 있더라고요. 터키에 다 영상에 다 있어요. 영상이 있어. 외국 네. 영상에 있는데 있어요. 저는 그게 그냥 상징적인 네. 건 줄 알았어요. 환전소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있어요. 다 터키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많이 바꿔서 해변도 있더라고. 비치도 네. 있고. 그리고 그것도 있고 이제 또 마이클 세일러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 파티도 열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 막 가서 막 놀고 아니 그 했는데 마이크로 스트레치 배당도 해줍니까? 배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어제 네. 해줬다 그러던데. 이 배당 해주나요 이제? 하여튼 뭐 이거 ATM기가 이제 증가 추세다라고 해서 이것도 되게 흥미로워서 일단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금융위에서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단계적인 허용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금융위에서 이제 법인 계좌를 막았고 이거를 풀 것이다라고 이제 오보가 났었고 그게 오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전에 저희가 추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계적인 허용을 검토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법인 계좌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고 워낙 가상자산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금융당국에서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또 세금을 매긴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또 국민청원이 모집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시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조금 규제를 풀어주는 그러한 정책들이 이제 올해 하나둘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 실명 계좌 발급의 단계적인 허용을 검토하고 법인 거래소 그리고 글로벌 규제의 재고를 위해서 가상자산 관련 2단계 법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일단 해외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테슬라 등의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대거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내는 이게 허용이 안 되고 미국은 연계금도 비트코인을 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국내는 이제 국민연금은 비트코인을 못 사니까 관련주를 이제 매수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들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내용을 올해 1월부터 논의를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빨리 결정이 나야 이제 국내 쪽으로 법인 계좌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게 될 텐데 요거는 아직 이제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 대표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대주주로 확대해서 적격성을 보겠다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관련한 법은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뭐 보호 위주의 이제 법안이잖아요. 보호와 이제 규제 위주의 법안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능 위주의 법안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아마 법인 계좌 허용이 이제 최초의 지능 위주, 그러니까 앞으로 좀 나아가는 그런 열린 법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이제 결정이 되거나 그런 조짐이 있으면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ETF 유입량들 또 다시 늘어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9억 8,700만 달러가 또 한 번 모여들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11월 21일 이후에 최고치가 나왔고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료도 준비해왔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 테라폼 레스가 이제 지금 건종 대표가 이제 미국에서 잡혀가서 조사 중인데 이제 미국에 있는 법무부 측에서 10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수를 정확하게 계량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 수가 수십만 명의 개인과 단체를 넘어서 잠재적으로 총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형이 1심에서 형이 얼마나 나올지 FTX 이제 거래소 이제 CEO는 117년형이 처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50년형이 나온다 막 이런 예상치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형이 확정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미국으로 넘어가서 조사 중에 있고 아마 이제 강력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현재 상황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같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랩소디 좀 저희가 시간을 오버하게 됐는데 오늘 약간 좀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또 오늘 마지막 인사 주시면서 저희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권도영 씨가 지금 그러면 미국에 있잖아요. 네. 그럼 가족들은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이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런 호구 조사는 하지 않아가지고 네. 가족들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은 같이 그때 외국 나갔었죠. 네, 가족들도 그러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찾아갔는데 네.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미 빠돌렸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었죠. 예. 우리나라 그때 제가 다큐멘터리 봤을 때도 이분 때문에 그 자살도 많이 하죠. 예, 많이 네, 재산을 많이 잃었던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순간에 돈이 막 맞아요. 예. 처음에 이제 이자 같은 거를 많이 줘서 이자로 좀 많이 꼬드겼어요. 그러니까 네.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를 네.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주부님들도 이제 아이들 뭐 기저귀값 뭐 네, 이런 네. 것들 다 넣어놓고 했는데 이제 붕괴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많이 된 것 같아요. 많이들 힘드셨죠. 예. 네. 제가 아는 PD 분도 이렇게 돈 많이 잃으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주변에 있어요. 예, 많이 잃으셨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뢰를 많이 받았던 암호화폐였나 보더라고요. 당시. 저는 몰랐던 암호화폐. 맞아요. 또 이야기 풀어보자면 또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나를 스토리가. 잡아서 한번 네. 이 얘기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제가 한번 준비를 형이, 해볼게요. 예, 한번 네. 테나 루나 사태는 한번 네. 했으면 한 요게 형이 나오거나 뭔 얘기가 한번 나오면 요때 당시 얘기나 왜냐면 피해자가 너무 많더라고 주변에 제가 맞아요. 보니까 네. 피해자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보니까 이분은 분이라고 하면 안 될 정도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해 현재 테스트 중이며 성공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CES 2025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며 SK 최태원 회장과의 회동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황 CEO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루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HBM이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이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 중이며 삼성전자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가 처음 사용한 HBM은 삼성전자가 만든 것이었다며 삼성은 새로운 설계를 진행 중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테스트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한국은 서두르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긍정적인 자세라며 삼성은 매우 빠르고 헌신적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황 CEO는 전날 발표한 새로운 GPU, 지포스 RTX 50 시리즈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는 마이크론의 GDDR7 메모리가 사용됐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황 CEO는 삼성과 SK가 그래픽 메모리를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별다른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CEO는 삼성과 SK는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공급업체 중 하나라며 그들의 성공을 계속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CEO는 CES 참관을 위해 라스베이거스를 방문 중인 SK 최태원 회장과의 만남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CES 기간 중 협력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메모리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6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7조 7천억 원을 밑돌았습니다. IT 수요 침체와 메모리 가격 하락 등 외부 요인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삼성전자는 8일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0.5% 증가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 29.1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7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5% 증가했으나 전분기 대비 5.18% 줄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 부진은 스마트폰과 PC 등 전방 IT 수요 침체로 인해 메모리 가격 하락과 출하량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며 메모리 평균 판매 가격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I 열풍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꾸준했지만 삼성전자의 HBM 양산 일정이 지연되면서 실적 기여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부문은 가동률 하락과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적자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사업부는 글로벌 수요 부진과 경쟁 심화로 인해 실적이 둔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이 약 3조 원, 모바일 경험 네트워크 사업부가 약 2조 원,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약 1조 원, TV 가전 사업부가 약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큰 하락세를 보였지만 AI 관련 고부가 메모리 제품과 비메모리 부문의 향후 개선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시장 반등의 기회가 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에서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며 엔비디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7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6.22% 급락하며 4개월여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황 CEO는 CES 2025 기조연설에서 물리적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디지트, 게임용 GPU RTX 5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차세대 AI 칩 블랙웰과 GPU 플랫폼 루빈에 대한 구체적인 업데이트가 부족하다는 실망감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벤치마크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코디 아크리는 황 CEO가 흥미로운 발표를 했지만 차세대 기술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루빈은 내년까지는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단기적인 매출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스티펠의 루벤 로이 애널리스트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는 개발자 네트워크 확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수익을 창출할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주가 하락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영향도 큽니다. 기조연설 직전 3거래일 동안 엔비디아 주가는 11.27% 급등한 상태였으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콜옵션 매수가 급증한 뒤 이날 대량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황 CEO의 발표가 관련 협력업체 주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트럭 협력업체 오로라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29%,
자동차 센서 및 인식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이노비즈의 주가는 11% 급등했습니다. CES 2025에서의 발표가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기술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단기적인 주가 하락 이후 차세대 AI 칩과 GPU 플랫폼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올해 1분기 매출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3나노와 5나노 공정 제품 수요가 강력한 데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며 TSMC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TSMC는 10일 지난해 4분기 매출을 발표하고 16일 법인 실적 설명회에서 1분기 전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TSMC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약 8,600억 대만 달러로 시장 예상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나노와 5나노 공정 제품은 소비 전력을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이는 기술로 AI 기술 구현을 위한 데이터 센터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구축에 연간 8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TSMC가 장기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TSMC는 첨단 반도체 공정뿐만 아니라 2나노 기술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 핑둥 지역에 반도체 공급망 전문 과학기술단지를 설립하며 공급망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ASML의 크리스토프 푸케 CEO가 고위 경영진과 함께 TSMC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ASML은 극자외선 장비 분야의 세계 선두 기업으로 이번 방문에서 EUV 장비 개발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SMC의 매출 성장이 글로벌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해군 함정 건조와 관련해 동맹국의 능력을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협력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주목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6일 보수 성향의 라디오쇼에서 미국 해군 재건 계획과 관련해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더 이상 배를 만들지 않는다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선박 건조 속도를 언급하며 미국이 대처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해군에 관해 아주 좋은 발표를 할 것이라며 독과 선박 건조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주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11월 대선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을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 간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국경 문제와 감세 공약 등을 포함한 메가 법안 발의 의지도 재차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비판하며 그린 뉴스캠으로 낭비된 수조 달러를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문제와 관련해 인질들이 1월 20일 이전에 석방되지 않는다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SNS 발언에 대해 말 그대로의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사 임명 계획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해군 재건 계획과 동맹국과의 협력 구상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조선업계에 어떤 기회가 될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